자,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그중에서도 제2권 22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설득의 기술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그렇게 똑똑하고 아는 거 많은 전문가들이 이상하게 대중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할 때가 많을까요? 오히려 훨씬 단순한 주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경우 많이 보셨죠? 진짜 지식은 엄청난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오늘날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이걸 딱 짚어냈습니다. 교육받은 연설가들은 너무 거창하고 복잡한 원칙에 빠져서 길을 잃기 쉬운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에서 출발해서 아주 명쾌하고 강력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효과적인 연설가들이 썼던 비장의 무기는 뭐였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생략 3단 논법, 즉 엔티메메라고 불렀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설득 도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길고 딱딱하게 증명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생략 3단 논법은 말 그대로 지름길 같은 거예요. 너무 뻔하고 명백한 사실은 그냥 쓱 생략해버리는 거죠. 이 정도는 당신도 알잖아요 하면서 청중의 지성을 존중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엔 그들이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끔 만드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형식적 논증은 길고 상세하고 모든 단계를 다 설명하죠. 이건 전문가들끼리 얘기할 때나 쓰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설득의 지름길을 보세요. 짧고 단순하고 뻔한 건 그냥 건너뜁니다. 군더더기를 착 빼서 귀에 쏙쏙 박히게 만드는 거죠. 바로 대중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태어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설득의 지름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하나,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황금률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원재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말하려면 그 주제에 대한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장을 구성할 재료가 아예 없는 것이다. 어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강력한 설득은요, 언제나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탄탄한 기반 위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아테네 시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테네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동맹은 누구고 적은 누군지, 예전에 전쟁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른다면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이 바로 이겁니다. 어림도 없죠. 이건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반대로 공격할 때도 똑같아요. 그냥 그는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그는 마라톤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웠다 같은 구체적인 행적을 들어야 설득력이 생기죠. 반대로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그는 동맹국을 배신하고 노예로 만들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득의 재료인 사실을 손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 사실이나 아는 걸로는 부족하고 진짜 보석 같은 사실, 즉 올바른 종류의 사실을 가려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특히 경계하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상투적 논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그런 모호하고 일반적인 얘기들을 말해요. 뭐랄까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아킬레우스를 칭찬한다고 해봐요. 그는 인간이다. 그는 트로이 원정에 참여했다. 이게 약한 상투적 논거예요. 왜냐? 트로이 원정에 참여한 영웅은 아킬레우스 말고도 수두룩하거든요. 이건 마치 요즘 CEO를 칭찬하면서 그는 사무실에 책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그는 트로이 최고의 용사 헥토르를 쓰러뜨렸다. 그는 불사신 퀴크너스를 죽였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게 아킬레우스만이 가진 특별한 사실이고 이런 사실이 그를 평범한 영웅이 아닌 전설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손에 아주 강력한 무기 바로 이 특별한 사실들이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두 가지 활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좀 쉽게 생각해 보면요. 마치 성을 쌓고 무너뜨리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 논증적 방식은
내 주장과 딱딱 들어맞는 사실들, 즉 양립 가능한 사실들을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나만의 견고한 성을 만드는 거예요. 내 주장을 증명하는 거죠. 반대로 두 번째, 논박적 방식은 상대방의 주장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즉 양립 불가능한 사실들을 대포처럼 사용해서 상대방의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상대 주장을 해치시켜버리는 거죠. 구축이냐, 해체냐, 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마지막 질문이 있네요.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와 논쟁할 때 과연 어떤 무기를 사용하셨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 즉 상투적 논거에 의존하셨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특별한 사실을 사용하셨나요? 다음에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을 때 그냥 내 의견만 던지지 마세요. 그 대신 당신의 주장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독보적인 사실들로 단단히 무장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치 않고 위력을 발휘해온 아리스토텔레스 설득의 기술입니다.